어제 상하원 양당의 지도부들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더 자세히 좀 보여드릴까요? 지금 뭐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가운데서 해야 되겠네요. 이제 이쪽에 카멀라 해리스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그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상원 대표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케빈 메카시 하원 대표가 있는 것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낸시 펠로시가 앉아 있고 이제 민주당 쪽의 하원 의장 대표니까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다리만 보이는 분이 바로 척 슈머 상원 원내 총무가 앉아 있는 것인데 이 상하원 대표들 그리고 백악관의 대통령, 부통령 이렇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탑 리더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인프라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인프라 계획 총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아메리칸 잡스 플랜 해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고 2부는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 그래서 거기에는 1조 8천억 달러 규모로 예산을 잡아서 뭐 보육 문제, 어린이 이제 아이들 보육 문제, 건강보험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틀어서 1부와 2부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인프라 플랜이라고 쉽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아이들 보육 지원하는 문제가 인프라랑 관련된 인프라 문제냐? 그리고 건강보험 문제가 왜 인프라 문제냐?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비를 면제해 주자라는 이야기가 오바마 때부터 있었던 것인데 결국 못 했는데 근데 또 요번에 지금 또 나오고 있죠. 바이든 쪽에서 나오고 있죠. 요번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비를 무료로 면제해 주겠다. 이것이 인프라랑 무슨 관계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료 보조금 더 늘리고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에다가 돈을 지원하는 것이 인프라랑 무슨 관계냐 이거죠. 예? 풍차 이거 돌리는 거 만드는 거 그게 인프라랑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는 지금 진짜 인프라를 제대로 정의를 하고 그 인프라 정말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만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해보자.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돈이 2,200억 달러, 2조 2,500억 달러가 아니라 한 6천억 달러 정도,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5,680억 달러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바이든이 이제 협상할 수 있다. 나는 열려 있다. 우리 협상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가 그러면은 우리가 공화당 쪽에서는 8천억 달러까지는 용납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이제 꺼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준 것이고 일단 8천억 달러를 이야기를 해놓으면 그러면 또 바이든 측에서 뭔가 또 자신이 처음에 원했던 것보다는 좀 깎아서 그거는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우리 뭐 1조 2천억을 달라라든가 1조 5천억을 달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딜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8천억 달러까지는 용납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이 1시간 넘는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나온 척 슈머 상원 원내 총무하고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의 기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서로 약간 온도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 총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첫 번째 만난 거다. 첫 단계였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은 탐색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초당적인 합의를 결국에는 도출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이제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만남이 생산적이었다.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런데 바이든의 증세 협상은 우리 공화당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돈을 투자하자라는 것보다는 이 투자한 돈들을 어떻게 그럼 회수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투자도 한 뭐 8년에서 10년 정도 걸쳐서 투자하는 것이고 이 회수하는 것도 한 15년 정도 시간을 두고 회수하겠다라는 계획인데 바이든 쪽에 내놓은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쪽에서 내놓은 계획은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1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자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런 것으로 이 돈을 좀 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화당 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왜 그 짐을 부자들이라든가 그 기업들한테 지우려고 하느냐. 결국은 기업들한테 그 짐을 지우게 되면 그 여파가 그대로 서민들한테까지도 전달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느 기업이 세금 더 내라고 그러면 물건값 안 올릴 기업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세금을 더 내야 되면 물건값을 올리던 아니면은 일하는 직원들을 좀 정리를 하던 아니면 월급을 올려주지 않고 동결을 시키던 뭔가 이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보장해주는 조치를 취해야 그래야 그게 좋은 경영자들이라고 이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기업들은 반응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놓으면 그 정책에 기업들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았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당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걸핏하면은 뭐 정부에서 나중에 뒤통수 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같은 정책 같은 거 아닌 그런 것인데 결국에는 앉아가지고 탁상공론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혼자 상상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서 떡 내놓으면 실제로 사람들은 이 정책가들보다 훨씬 더 영민하게 현실에 적응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정책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기업가들은 거기에 아주 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잘못된 정책을 내놓는 것은 처음부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공화당 쪽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 인프라스트럭처 때문에 투자하는 비용이면 그 인프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까는데 돌이 들어갔으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금을 먹이려면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들한테 일괄적인 세율을 조정을 해가지고 세율로 조정해서 그걸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계산하기는 그게 편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엉뚱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야 되니까 어떤 물건이라든가 서비스에 세금을 붙여야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섣불리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합리적인 방법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인 방법들이 제안이 됐을 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무조건 반대할 문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왜 쓸데없는 비용들을 자꾸 넣으려고 하느냐. 국민들한테 무조건 돈을 푼다가 능사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보십시오. 1조 9천억 코로나 패키지 해가지고 1조 9천억을 풀었더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보십시오. 일자리는 나와 있는데 일손은 구하기 힘든 사람들은 나와서 일하려고 하지를 않는 상황이 돼버렸죠.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 상황을. 그런데 무슨 돈을 또 4조 달러나 또 갖다 또 쓰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간을 먼저 파악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이든 정부가 꼭 알아야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좌파 정권들, 특히 이제 이 공산당 인간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상당히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저들은 인간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는 굉장히 되게 좋은데 따지고 보면은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 그냥 하향평준화를 시켜버리는 아주 나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복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의지는 있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복지여야 하는 것이지 복지가 하나의 큰 베네핏이 돼서 혜택이 돼서 그것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만들 정도의 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